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대면 강좌 마지막 강의입니다. 8-3 국제통합과 지역별 경제협력기구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 경제통합, 그리고 EU, 나프타, 에이펙, 센, 그리고 기타 주요 지역 경제통합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합은 어떤 개념인가, 그리고 형성 동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합이란 경제교류가 가해지고 있는 인위적인 여러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2개국 이상의 다수 국가들이 단일 경제화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나라가 힘을 합해서 단일 경제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EU입니다. EU는 유럽연합은 완전히 은행까지 같이 화폐까지 만들어서 통합을 해버렸죠. 경제통합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경제통합이 형성되어 회원국 간의 무역 장벽이 제거되게 되면서 상호 간의 시장 개방으로 대시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익을 얻자는 것입니다. 국제무역에 따르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완화 내지 제거시켜주고 생산성 향상 및 증대에 기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자주의 보험인데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끼리 경제를 통합하는 지역주의 경향이 많습니다. 이 내용들을 차례대로 뒤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합은 WTO 체제에서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의 결합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외적인 이상이라든가 대외 교섭력 강화를 위해서 하기도 하죠. 발언권이 강화되고 경제통합체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경제통합 형태는 무역 특혜 협정을 하는데 회원국 간의 관세, 수익 관세를 인하하거나 비회원국 간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거나 이런 식이고요. 자유무역 지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유럽 자유무역연합이라든가 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북미 자유협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세동맹인데요. 1957년 로마 조약에 의해서 창설된 유럽 경제 공동체가 그런 거였습니다. 공동시장 마찬가지로 EU가 대표됩니다. 경제동맹인데 공동경제정책, 경제통합 형태, 여기에서도 유럽연합이 이 내용의 지금 대표로 이루고 있습니다. 완전경제통합, 이것도 EU죠. 각 회원 간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등을 조정 통합 관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경제통합의 형태에 대해서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경제통합의 조건 중에서 경제발전 단계, 생산구조의 유사성, 그리고 예상이익의 실현 가능성,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회원국 수 크기는 회원국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역 창출 효과가 커질 수 있겠죠. 지리적인 접근성이라든가 생활 방식, 문화 수준 유사성이 있는 경우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는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경제통합의 문제점과 과제인데요. 각 회원국의 이익과 통합체 전체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조정 문제입니다.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가 충돌할 경우 조정 문제, 그리고 시장 확대에 따른 독과점 체제의 강화로 회원국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장단점이 있죠. EC와 EU인데요. 유럽 공동체 EC 모태인데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원자력 공동체, 이런 것들이 결국은 EU를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EC가 성립이 되고
마지막에는 EU 조약이 1993년 11월에 발효가 됩니다. 지금 경제통합 대표적인 예는 EU이기 때문에 EU 예가 많습니다. 단일 유럽 의정서에 따라서 영내 물리적, 기술적, 재정적 장벽이 제거됐고 경제 및 통화 동맹이 이루어집니다. 유럽 정치 동맹인데요. 완전히 긴밀한 관계로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정부 간 협력 공동 정책을 쓰고 사법 치안에서도 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는 정치 동맹까지 움직여졌습니다. 추진 배경인데요. EU는 유럽을 단일 경제권으로 접속하고 일본이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통해 경제 대국화를 기도하는 국제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은 지리적,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은 북미 지역의 경제 통합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성장하는 게 그렇게 두려웠던지 EU나 나프타 이런 것들이 급하게 탄생이 되게 됩니다. 나프타의 추진 배경은요. 미국, 캐나다가 자유협정 체결을 협상 개시를 하고 나중에 멕시코를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개국이 나프타 추진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나프타라는 기구를 만들죠. 나프타의 중심 기구로 각 회원국에 지정한 강력국 대표를 구성해서 만듭니다. 노동협력위원회가 있는데요. 각국 강요 노동관리들을 구성해서 명령권을 보유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멕시코에 노동을 쓸 수 있어 좋고 멕시코는 미국에 노동 인력을 보내서 좋은 그런 내용으로 됐고 원래 미국과 카나다는 또 경제 동맹이 잘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큰 손해가 없을 것 같으니까 세 나라가 합한 겁니다. 나프타에 국제조정사무국도 만들고 환경협력위원회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나프타의 주요 내용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했습니다. 전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는 그런 내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관세는 없애지만 원산지 규정은 강화하자 하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시장에 개방을 했는데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원칙을 보장할 것을 규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국민 대우까지를 해줄 정도로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 제한을 철폐했고 부속 협정들을 만들고 또 영내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를 몇 가지 유형화시켜 가지고 나프타가 안정되게 이루었습니다. 미국은 나프타를 만들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뭐냐면 EU가 일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었고요. 그래서 일본을 그렇게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죠. 미국의 대멕시코 시장 진출 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시장을 확보했고 불법 이민 등이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입장에서도 좋은 입장이었죠. 부정적인 효과는 고용 및 임금 수준이 하락했다. 왜냐하면 멕시코가 저임금으로 대들기 때문에 미국 임금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겠죠. 여타 국가에 멕시코에 직접 투자 증가했다. 덕분에 또 멕시코에 투자는 증가했고 그래서 멕시코 입장에서는 나프타가 협정이 만들어지면서 아주 유리한 입장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캐나다에 대한 영향은 미국 기업의 캐나다에 있는 멕시코로 이전 이것이 조금 안 좋은 내용이 됐습니다. 캐나다 공장을 임금이 싸니까 멕시코로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멕시코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저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 집약적인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했고 기술 전수 및 경영 기업의 이전이 좋았고 멕시코 경쟁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부정적인 효과는 외국 자본 유입으로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걱정도 하겠습니다만 멕시코 입장에서는 나프타가 협정이 되면서 아주 유리한 내용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이펙은 여러분도 많이 잘 알고 있죠. 태평양 영미권인데 아시아주 태평양 지역과 미주 태평양 지역, 태평양 도서국가들로 구성을 해서 에이펙이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에이펙 회의를 한 적이 있죠. 여기 필요성은 영내 급속한 경제 성장하고 영내 무역 집중 현상입니다. 그래서 영내 국가 간의 높은 보안성이 필요하고 영내 교역 불균형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에이펙의 목적은 무역 자유와 무역 투자의 원활화, 개발 협력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었겠죠. 에이펙 추진 과정입니다. 가입 국가가 20개 국가가 넘죠, 지금. 그래서 강요회의를 만들고 고위 실무회의를 만들고 사무국 그리고 실무 그룹회의를 만들었습니다. 비공식 그룹 회의도 하고 저명인사 그룹을 또 만들고 무역 투자위원회를 만들고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을 했던 에이펙입니다. 에이펙의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강요가 있고 저명인사 그룹이 있고 고위 실무 있고 사무국이 있고 그 밑에 하부에는 무역 투자 기술 그룹, 인력 개발 그룹, 천연 자원 그룹, ITT 그룹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조직이 철저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센인데요. 여기에서는 방콕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이 5개국 외무장관이 아센에 서명해 가지고 발족이 된 겁니다. 영내 무역을 촉진하는 조치로 볼 수 있죠. 아센의 목적은 공동 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결정됐는데 최근에는 경제 협력과 국제 무대에서 공동 보존 및 발언권 강화를 추구했습니다. 여기도 정상회의, 강요회의, 상임위원회, 사무총장, 사무국, 실무회의를 만들었습니다. 경제협력 내용은 산업혁명하고 공동지역개발하고 관세협력 이런 것을 하자는 것이었죠. 여기서 지금 각 나라의 주요 경제통합체를 전체 총망라해서 적어놨습니다. 대표적인 게 EU, 유럽연합이고 지금 유럽 자유무역연합, 그 전에 있었던 유럽, 미주, 그리고 아시아, 중동까지 각 나라별로 이렇게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이런 형식으로 지역별 통합체가 계속해서 만들어져 오고 있었고 지금 발전 가도에 있는 기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강좌 8-3 이게 경제통합과 지역 경제협력기구를 마감으로 비대면 강좌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 얼굴 보면서 만날 수 있겠습니다. 동안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